일본 생활 10년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본의 희한하고 이상한 것들 오늘 한번 허심탄회 털어본다. 일본인 시청 금지? 건니치와 도겸짱 데스! 오늘 영상은 일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 충격인 것들 1탄에 이어서 2탄을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깜짝 놀랐다, 좀 충격적이었다, 오 피클이 오마이 갓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일본 아이들에 대해서 한겨울에도 딱 벗겨서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손, 발, 얼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아이들 이야기인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좀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많으면 2살, 3살 정도 된 조그마한 아이가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 장면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뭐 콜라라든지 탄산음료 이렇게 누가 봐도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일본인 부부 채널을 되게 좋아해서 영상을 좀 보는데 거기 애기가 있단 말이에요. 애기랑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아이가 여행 내내 편의점에서 파는 그 길쭉하고 버터향 나는 그런 빵 꾸러미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만 먹였다고 해야 되나 먹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먹였는 것 같겠죠. 한국 분들은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 시기에 키 안 큰다고 아니면 허약하다고 막 한약 먹이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에서 봤을 때는 어머, 건강하게 자라야 마땅할 아이에게 그런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인다고? 오마이갓!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복하지 못했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거만큼은 정말 잘 먹이자 주의여가지고 고춧가루나 뭐 고기, 김치 이런 건 진짜 완전 그냥 국산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금 내린 결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뇌피셜도 있긴 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편의점 음식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즉석식품, 벤또, 뭐 디저트까지 진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맛있는 건 진짜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편의점 음식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편함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에 그런 치우친 식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양적으로 조금 불균형한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키도 작고 체격이 되게 좀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작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그 편의점 음식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런 편의성에 노출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패스트푸드라든지 솔직히 오니기리가 영양적으로 거의 그거잖아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영양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겠죠? 우리나라는 또 마늘이나 이런 고추장, 많은 야채들이 반찬들도 있고 식습관 자체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되게 많이 건강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란 게 이번에는 좋은 겁니다.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생겼으면 하는 그런 문화인데 거의 대부분 식당일 거예요. 식당에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키즈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까스 집에 돈까스를 먹으러 갔다. 돈까스 정식이 한 1,000엔에서 1,200엔 정도예요. 근데 메뉴판 이렇게 뒤에 보면 키즈 메뉴라고 해서 귀여운 플레트에 아이들이 이제 먹기 쉽게, 먹기 재밌게끔 만든 그런 키즈 세트 메뉴가 팔거든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키즈 메뉴를 선택하거든요. 뭐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키즈 메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른 메뉴를 시켜줍니다. 나 그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100번에도 다 못 먹잖아. 근데도 그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 아이를 어른과 좀 동일시라고 해야 되나?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인격체로서 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다부져요, 아이들 보면.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느껴지고 어린데 되게 빨리 철들었다. 되게 뭔가 똑 부러진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거든요. 노노카 봐요. 완전 딱 부러지잖아. 한국이 최근일까요? 얼마 전부터일까요? 유행하던 키워드가 있죠? 나. 예, 바로 한 번 걸리면 그냥 낭떠러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밧줄 잡고 진짜 건거에 올라왔다. 바로 사람들 뒷사대기 때면서 다시 꺼져. 예. 한국은 조금 이제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나라인 것 같은데 바람이나 불륜 같은 거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잖아요. 일본은요. 이거 진짜 초코 먹었거든요. 진짜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당사자 일인데 우리가 까는 것도 웃긴데? 물론 불륜을 한 그 남자는 나쁘지만 아내에게 불륜을 한 거니까 아내만 그 남편 욕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닥치라 약간 남았대? 약간. 그래서 특히 남녀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이라는 그런 견해가 많거든요. 우리는 거의 쓰레기 행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얼마 전 아니고 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정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륜 사건인데 엄청 유명한 개그맨인데 부인이 일본 김태희예요. 김태희급 정도로 완전 여신이고 일본 여성들이 다 동경하는 그런 진짜 남성도 동경하는 예쁜 그 이상형 누구세요 하면 다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예쁘신 분을 두고 불륜을 했는데 그 불륜 장소가 이제 화장실, 이제 공중 화장실 이어서 거의 불륜 플러스 공중 화장실에서 그런 진짜 더러운 행각을 벌여서 완전 진짜 저는 복귀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일본이 당사자가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 가치관을 가졌어도 이거는 좀 너무 심했고 진짜 처음에 아예 복귀를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쇼쿠레포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음식점 돌면서 음식 먹는 그런 유튜버인데 너무 잘 되고 또 불륜으로 일본에 또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 이케맨 배우가 있거든요. 그 배우는 진짜 평소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 사생활이 너무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분도 저는 복귀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 엄청 잘 나가요. 산에서 생활을 하는데 야생에서 이제 캐온 것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또 쇼크레포 유튜브를 하는데요. 진짜 그분도 진짜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거기서 또 여성 3분과 동거를 하면서 합숙 생활이라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시켜가지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복귀 절대 못할 수준으로 팬들과 대중을 실망시킨 사람도 일본 팬들은 받아주더라고요. 까먹는 건가 아니면 표현력이 소름 돋을 정도로 높은 건가. 우리나라 정서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걸리면 끝까지 가는데 일본은 너무 잘 용서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으나 좀 약간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 죄책감을 가지는 부분인데 일본은 음식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우리 이제 편의점 가면 라면 먹다가 국물 나왔다?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처음에 정말 난감한 게 제가 수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한 통씩 사서 혼자서 먹거든요. 한 통씩 사서 먹을 정도로 많이 사 먹곤 하는데 수많은 수박 껍질을 쓰레기통에 한 번에 버릴 때 다이어트 할 거라고 야채 이빠이 사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요? 자취생트. 결국 반 넘게
반 넘게 썩어 문드러가지고 그걸 통째로 쓰레기통에 넣을 때 솔직히 죄책감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본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면 타는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돼서 그거 뭐 어떡해. 태우는 거지. 약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기가 없나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법처럼 돼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따로 약간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카드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 아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카드를 들고 가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뭐지?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가는 건가?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일본은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되는 문화가 장착된 것 같거든요. 식문화가 되게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당연히 남기면 안 되고 먹을 때 절대 소리 내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식사 예절이 엄격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뷔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막 억지로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피자의 그 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밀가루 부분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피자기는 먹을 것이며 뷔페에서 만약에 자기가 집어온 그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먹어요. 아주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맛있는 걸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정성이 있으니까 꼭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열받는 게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친이 남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예민했거든요. 제가 그때 좀 약간 식욕 부진이라고 해야 되나? 식욕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남겼는데 그 친구가 먹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 그 친구가 밥을 되게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식욕도 그때 더 식욕이 없었어. 지금 식욕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이를 타요. 아무튼 그때 식욕이 없었기도 했고 남친이 너무 잘 먹어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좀 남겼거든요. 조금씩. 하루는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을 남기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나 봐라고. 살 한 톨 만들 수 있냐고. 농가에서 얼마나 땀 빨빨 흘리면서 만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국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 다 충격이에요. 오늘은 충격이 대잔치입니다. 아니,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TV 보잖아요. 일본 국민 가수, 누가 봐도 진짜 인기 많고 알 법한 그런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드라마에서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정지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대가 단체 군무대 같은 아니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에그자일이라는 그룹이었거든요. 일단 멤버가 짱 많아요. 몇 명이야? 20명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2명. 처음에는 이렇게 춤추는 분들이 백댄서인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잘생기고 핸섬하시고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이랑 의상도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가지고 진짜 뻥 쳤던 기억이 정말 큽니다. 그 AKB라는 존재는 알았는데 그 친구들은 한 소절씩 그래 노래라고도 하는데 에그자일이라는 그룹은 진짜 노래하는 사람 딱 2명. 근데 노래를 잘 불러. 그래서 좋아했어요, 에그자일. 진짜 노래 맨날 들었어요. 발라드. 근데 에그자일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서 봤는데 이 기획사 자체가 약간 그런 그룹을 많이 양성해내는 기획사더라고요. 그래서 보컬을 따로 뽑고
그리고 춤추는 그러니까 퍼포먼서라고 하죠. 퍼포먼서를 또 따로 뽑아서 이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연기라든지 MC 뭐 요런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끔 육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를 못 부르는 그 아이돌에 대해서는 마침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와 친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왜 너네 오빠님 노래를 못하지? 엄청 되게 웃더라고요. 웃고 나서 일본에서는 아이돌은 노래를 못 불러도 된다. 얼굴과 그런 이미지와 노래 이외의 인간성에 대해서도 괜찮으면 또 좋아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지 싶잖아요. 예. 가수니까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게 우리는 그냥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일본인이 바라보는 아이돌은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니 혹은 오빠 저 응원하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저 팬할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진짜 너무 빡시잖아요. 맞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연습생부터 합숙시키고 그렇잖아요. 그 완벽한 합을 위해서 너무 희생이 큰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일본은 진짜 비즈니스 광고예요. 진짜. 합숙 절대 안 하고요. 연습하거나 이제 촬영 있을 때만 이게 붙어 다니고 이제 끝나면 각자 오츠카레사마 데스 하고 사요나라 하고 네. 이건 조금 일본인들이 그냥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냄새가 나요. 제가 조금 코가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니야, 민감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지독할 거예요. 냄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을 별로 안 받아요. 지하철 탈 때. 내 코는 보통 코. 사용도 안 한 자연스러운 보통은 내 코. 일본에만 있는 그런 냄새에 관한 키워드가 2개 있거든요. 첫 번째, 카렌슈. 두 번째, 와키가. 그 카렌슈는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그 냄새. 그러니까 즉 이제 아재 냄새, 할배 냄새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일본 아저씨들에게 많이 나요. 만약에 직장에서 내 옆자리가 진짜 그런 냄새 나는 분이시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 맞지? 저기 냄새 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기가 좀 냄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뒤 있잖아. 귀 뒤에서 냄새가 제일 심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할 때 귀 안쪽도 그렇고 귀 뒤 이쪽을 정말 뽀독뽀독하게 씻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와키가라는 건데요. 이게 이쪽에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인데 이거는 솔직히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액취증을 가지신 분들이 1%에서 2%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런데 일본은 무려 10%. 10명 중에 1명이 지나가기만 해도 약간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10명 중에 1명이니까 꽤 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요, 진짜. 맨날 뭐 해줘선 하지 말고 유전적인 영향이라잖아. 그리고 약간 일본은 시마군이라고 해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름에 엄청 찌는 듯한 더위가 있으니까 더 냄새, 땀이 나고 그쵸? 액취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근에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와키가 수술했다고 밝혀서 큰 반향이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는 숨겨야 했던 나의 몸의 채취 였는데 데오그란도 제품 같은 것도 발달이 점점 더 되고 주위에서도 와키가 수술했다, 땀샘 제거하는 억제하는 그런 수술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결론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라 이것들아. 마지막에 이어서 조금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봅시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봅시다.
일본인 젊은이들 중에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근데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일본은 총리제잖아요? 수상. 근데 그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 근데 중요한 건 투표율이 이제 젊은 분들은 투표율이 현저히 낮고 고령층이 투표율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층이 좋아하는 정당이 계속 여당이 되겠죠. 그래서 총리가 몇십 년째 같은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총리가 바뀐다고 크게 이게 나라가 이제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리고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으니까 현 정부도 그런 중장년층, 고령층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계속 내세우겠죠. 그러면 청년층은 뭔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회 현상을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기시 하잖아요, 진짜. 열정적이잖아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의사의자 하니까. 일본은 조금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투표 정도는 꼭 갑시다. 왜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투표율 영상은 이상입니다. 교장을 이열한 일본 생활 경험과 일본 문화, 그런 일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